안녕하십니까, 공명재입니다. 오늘은 2030 NDC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대로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죠.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11월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COP26이라고 합니다. 이 COP26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약자로 NDC라고 하는데, 이 NDC로 원자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 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역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과연 가능한 것이? 자, 이러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해가 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 야, 이것이 과연 될 건가? 타당한 수치인가? 한번 우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0%라는 수치가 많은 전문가들이 과잉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잉 목표냐? 선진국의 경우에, 선진국이 아니라 UN 기후변화협약이 집계한 143개의 탄소 배출 규모가 201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9%씩 9% 감축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40%입니다. 이 40%를 지금 2021년이니까 9년밖에 안 남았는데 40%를 감축하려면 매년 4.17%씩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1.98%거든요. 무려 2배가 넘는 탄소 감축이 과연 우리 경제 상황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2배 달성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잉 목표가 과연 우리 상황과 능력에 맞는 수치냐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는 탄소 배출 정점을 200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1990년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2030년을 생각해 본다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경우는 2007년, 2050년 하면 43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의 경우는 1990년부터 1950년이니까 6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선진국들이 43년, 60년 걸리는 일들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32년 만에 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목표 수치 40%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목표 수치가 몇 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3일에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9월 25일에 가칭 탄소 중립 기본법이 공포되었는데,
사실 이때 정부가 30%를 제시했어요. 정부가 30% 제시하기 전에 수치는 사실 26.1%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30%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갑자기 올려버렸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10월 18일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40% 감축으로 상향 결정했고 10월 27일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결국 11월 1일 날 2030의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목표 수치가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결정돼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수치를 지금 2030, 2050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걸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그 수치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경제가 취한 상황, 즉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을 고려했는가? 상당히 의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약 26.1%입니다. EU가 10.14%, 미국이 10.6%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이들 선진국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이 어디서, 산업이 주로 어디 분야에서 나옵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미국, 유럽 등과 보조를 갖춰서, 아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제조업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수출 대표 산업들이 피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가 없습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이 안 되면 공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로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거고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되고 또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경기 침체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자, 몇 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렇게 수치가 40%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 문제가 제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냐. 몇 개월 만에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은 2018년 대비라고 했는데 과연 2018년이 탄소 배출의 정점 행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8년 이후로 해서 2019년에 3.9%, 2020년 7.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을 탄소 배출 정점으로 간주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2019년을 가만히 보면 미중 무역 마찰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2020년에는 뭐가 어떠냐?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크게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떨어졌다고 해서 2018년이 배출가스 정점이 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30년 NDC로 원자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18년 대비 2030,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원자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원자력을 그러면 최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력을 최소화하겠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한 신규 원전 설립 계획 가운데 이미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1, 2호기를 제외하고요.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와 같은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됐죠. 추가 원전 건설이 없으니까 향후 원전 설비가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205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마저 9기로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 설계 수명만 연장해도 상당히 그 원전이 가동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성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규 원전을 거의 허가를 하지 않고 이전 정부 대비 3배가량 늘어진 원전 점검 기간까지 더한다면 결국 원자력이 최소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원자력을 최소화하는데 2018년 대비 2030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할 수 있는 것이냐? 원자력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21년 초에 이의합동연구센터 JRC라고 있는데, 이 JRC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원전의 경우도 그 설계 수명만 연장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 부분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어떻게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할 수 있느냐?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죠. 우리나라만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자력을 쳐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도 원전 등에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의 방법이 원전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은 우리나라 돈 약 520조를 투입해서 2035년까지 새 원전 135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이 SMR이라고 차세대 원전이거든요. 이 안전성이 좀 더 보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세대 원전 SMR 개발에 32억 달러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역시 SMR 등에 나선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겪지 않았습니까? 원전 30곳 재가동할 태세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원전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크게 활성화하고 육성화하는 겁니다.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떨어지는 거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의 원전이라는 건 SMR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독자적 원전 건설 영역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 안 한다고 합니다. 석탄 발전이 거의 37% 발전량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원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원전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해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하고 2050년 뭐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 우리가 새롭게 정하는 시간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최소화한다는 이 말에 의하면 절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배 양보해서 원자력 최소화하는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이 원전의 빈자리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 야,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기존안의 경우도 발전 부분에서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전원의 70.8%를 차지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라는 것은 햇빛이 좋은 낮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풍력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바람이 세야 되죠. 그 우리나라 바람이 유럽 같은 경우는 초속 11m 이상인데 초속 11m 이상이 돼야지 풍력 발전에 경제 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m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은 기후나 날씨에 따라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당히 그 일들이 간헐적이고 또 상당히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저장 장치를 ESS라고 하는데, 이 ESS를 전국에 구축하는 비용이 최소 1,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관련 송배전망 구축을 하는 등에도 매년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상당히 너무 태양광 이런 걸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태양광이 현재 160와트 정도의 발전 규모인데 2030년에 1000와트로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6배 이상이죠.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환경 기술로 이것을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이 현재 개발 중입니다. 언제 상용화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환원제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 이런 것들이 탄소 감축을 위한 대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상용화 시점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까 포스코 말씀을 드렸지만 제철 산업이 가장 지금 효율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공법이 필요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이에요. 그런데 이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은 2030년이 아니라 2040년은 돼야지 상용화가 가능할 거로 전망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소요 비용도 이 30조 원이 넘는데 이 기업들이 이 부담을 과연 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각질 수 있겠느냐,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로 원자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달성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한 양이 2억 6,050만 톤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우리나라 산업계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는 불과 5,110만 톤입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포스코가 7,312만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문을 다 닫고 포스코도 70%만 가동해야지 5,110만 톤 맞출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 문 닫아야 되고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4사, 그 다음에 쌍용량의 성신현대 시멘트 공장, 또 LG와 롯데케미칼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 그리고 현대제철 다 모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 규모가 탄소 중립이 되면서 우리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하겠다는 건데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산업은 차치하고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할까 봐 이게 계획을 한 번 제출하면 끝이에요. 즉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이 있는데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상향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되고 한 번 계획을 제출하면 후퇴할 수 없는 라칫 프린시플, 소위 톱니바퀴 원칙이에요. 한 번 제출하면 후퇴할 수 없는 거. 이 톱니바퀴 원칙이 적용돼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됩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누가 지구를 살리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일정 부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백년대기입니다.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2050 탄소 중립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2060 탄소 중립으로 재설정해야 됩니다. 인도는 2070년으로 탄소 중립을 설정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의 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이 2060년으로 탄소 중립을 설정했으니까 우리는 탄소 배출 순위로 보면 13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탄소 배출 정점을 2018년으로 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탄소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중국 쫓아가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2030년까지도 우리도 탄소 배출이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 정점 연도를 늦춘다는 의미는 우리가 탄소 중립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탄소 중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냐. 산업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서 재설정해야 됩니다.
이 탄소 중립이 정부가 수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산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고 선진국은 서비스업 중심. 신재생 에너지 자원도 선진국은 풍력도 가능하고 수력도 가능한 모양이지만 우리는 풍력 수력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고 기업들이, 산업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해야 할 겁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당연히 원전 및 SMR, 또 기존 원전의 실제 수명을 연장하는 등 이 원자력 부분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해서 원자력 비중을 최대화해야 된다. 원자력 비중을 크게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차세대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수출용으로 국한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내용으로도 전환해야죠. 국내용 수출용으로 상용화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또 지켜나갈 때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숨 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